네, 이번 시간에는 6.2 더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에서 첫 번째 파트인 메비우스 뮤 펑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인버전 포뮬러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증명하는데 이 뮤 펑션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이 성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비우스라는 이름은 이 정수론 시간보다는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에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가우스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6.2에서는 이 메비우스 뮤 펑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 먼저 설명하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뮤라고 읽는데요. 이게 이제 메비우스 뮤 펑션입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n이 1일 때는 이 뮤 n 값을 1이라고 주고요. 어떤 프라임 넘버 p에 대해서 p 제곱이 n을 나누게 되면 이 값은 0이라고 줍니다. 근데 이제 제곱 이상이 없는 경우는 P1, P2, PR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프라임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이 경우를 제곱수 이상은 없다고 해서 스퀘어 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럴 때 프라임 넘버의 개수를 R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1의 R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0, 여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메비우스 펑션의 레인지는 0, 1,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그젬플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뮤 30을 한번 계산해 보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프라임 넘버 개수가 3개니까 마이너스 1의 3승이라서 답은 마이너스 1로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40 보겠습니다. 40은 2의 제곱이 40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죠. 그래서 답을 0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섹션 6.1에서 멀티플리커티브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정의를 다시 복습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m과 n이 서로 소가 되면 fmn은 fm 곱하기 fn을 만족한다. 이럴 때 우리가 f가 멀티플리커티브라고 불렀었는데요. 시오렘 6.5는 방금 정의했던 이 메비우스 뮤 펑션이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을 만족합니다. 네, 먼저 증명해보죠. 가정이 m과 n이 서로 소일 때 이 식을 증명하면 되니까요. 먼저 m과 n은 양수인데 서로 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이 가정이 언제 중요하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메비우스 뮤 펑션이 이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n이 1일 때, 제곱수가 나눌 때, 그리고 스퀘어 풀이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니까 우리가 증명도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과 n 둘 중에 하나가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n이 1일 때도 증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m이 1일 때만 해보면 돼요. 그럼 뮤 m 곱하기 뮤 n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m이 1이니까 뮤 1 곱하기 뮤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메비우스 뮤 펑션의 정의에서 1일 때는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뮤 n과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m이 1이니까 이 값이 1이니까 뮤 n과 뮤 mn이 같습니다. 그래서 뮤 m 곱하기 뮤 n은 뮤 mn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m과 n이 서로 소일 때 이걸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m과 n이 서로 소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모든 m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프라임 p에 대해서 p 제곱이 m의 약수거나 p 제곱이 n의 약수가 되면 뮤 m n과 뮤 m 곱하기 뮤 n이 같음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p 제곱이 m을 나누면 뮤 m이 0이 되고요. p 제곱이 n을 나누면 뮤 n이 0이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0이 되거든요. 그런데 p제곱이 이걸 나누거나 p제곱이 이걸 나누면 p제곱은 m과 n의 곱을 무조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뮤 mn 값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0으로서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m과 n이 서로 소라는 건 사용하지 않았죠. 아마 세 번째 사용되나 봅니다. 세 번째는 m과 n이 모두 다 스퀘어 프리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은 p1, p2에서 pr까지 곱하고요. n은 q1, q2에서 qs까지 곱하고 이게 소인수분해니까 서로 같은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m과 n의 GCD가 1이기 때문에 이것들끼리도 서로 같은 게 없죠.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묶어줘서 GCD가 1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I와 QJ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곱 MN의 소인수분해가 P1, P2, PR 그리고 Q1, Q2, QS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들끼리는 서로 모두 다른
프라임들의 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mu mn은 값이 마이너스 1의 이 프라임 넘버의 개수인데요. 이 앞에가 r개이고 이 뒤에가 s개이니까 r 더하기 s승이 될 거고요. 이건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r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s승이 되는데 mu m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의 r승이 되고 mu n 값이 마이너스 1의 s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GCD가 1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도 mu mn과 mu m 곱하기 mu n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1번, 2번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3번 모든 경우에 대해서 mn이 서로 소이면 mu mn은 mu m 곱하기 mu n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u가 멀티플리커티브인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선 섹션에서 증명했던 시오렘 6.4와 방금 증명했던 6.5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6.4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소문자 f가 멀티플리커티브이면 이 소문자 fd를 d가 n을 나눌 때마다 다 더한 이 함수 대문자 fn 역시 멀티플리커티브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었고요. 방금 시오렘 6.5는 mu라는 함수가 멀티플리커티브이다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이 f 대신에 mu를 대입해보면 d가 n을 나눌 때마다 mu d를 다 더한 이 대문자 fn 값도 멀티플리커티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문자 f는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복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 f는 우리가 같은 기호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소문자 f가 달라지면 대문자 f의 성질도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f의 값이 달라지면 대문자 f 값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멀티플리커티브면 이게 멀티플리커티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메비우스 뮤 펑션으로부터 정의했던 이 대문자 fn에서 n이 1, 6, 20일 때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f1은 여기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요. d가 1을 나눌 때마다 mu d를 더하는 건데요. 사실 d는 양수죠. 그래서 1을 나누는 d 양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이죠. 그래서 mu 1이 되는데요. 우리가 mu 1은 1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f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f6을 한번 해볼게요. d가 6을 나눌 때마다 mu d를 더하는 건데요. 나누는 것은 1, 2, 3, 6이 있죠. mu 1 같은 경우는 1이고요. mu 2 같은 경우는 이게 프라임 넘버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이라서 답이 마이너스 1이고요. mu 3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넘버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으로 써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mu 6 같은 경우는 이게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임 넘버 2개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해서 여기는 답이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2개, 마이너스 1이 2개니까요. 다 더하면 0이 되네요. 이번엔 F20 해볼게요. D가 20을 나눌 때마다 mu D를 더하니까요. 1, 2, 4, 5, 10, 20을 하는데요. mu 1은 역시 1이고요. mu 2는 역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고요. 4 같은 경우는 이게 제곱수 4가 4를 나누니까 0이 되고요. 5도 이제 프라임 넘버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가 되니까 프라임 넘버 2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이라고 쓰면 되고요. 20 같은 경우는 4가 20을 나누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임의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답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봐도 0이 됩니다. 이것도 0이고요. 이것도 0인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조금 전 계산에서 F1은 1, F6은 0, F20은 0을 보여봤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계산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앞선 기호로는 이게 지금 대문자 fn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 뮤 펑션을 d가 n을 나눌 때마다 다 더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n이 1일 때는 1이고요. 아까 1일 때 1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n이 1보다 크면요. 항상 0이 돼요. 아까 우리가 6, 20 이렇게 해봤는데 F1000 같은 것을 하려면 사실은 이 양의 약수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한참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시오렘 6.6에 따르면 계산해보지 않고 답이 0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함수가 멀티플리커티브이냐 이렇게 증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멀티플리커티브인 것을 보여서 어디에 쓰는가? 네, 지금 이 증명에서 이 멀티플리커티브의 파워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오렘 6.5에서 뮤가 멀티플리커티브이다 증명했었잖아요.
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증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d가 2를 나누니까 d는 지금 양의 약수입니다. 그래서 1 하나밖에 없고요. 메비우스 뮤 펑션의 1의 값은 1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f1이 1인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n을 p의 k승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생뚱맞죠? 왜 p의 k승을 할까? 네, 먼저 2번 한번 하고 3번 할 때 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n이 p의 k승인데요. 이때 p는 적당한 프라임이고 k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대문자 f의 p의 k승인데요. 이 식은 d가 p의 k승을 나눌 때마다 뮤 d를 더하는데요. 사실 p가 프라임이기 때문에 d가 p의 k승을 나눌 때 d는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p의 k승의 약수는 1, p, p제곱해서 p의 k승 이거 외에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d가 p의 k승을 나눌 때마다 뮤 d를 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메비우스 펑션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뮤1 더하기 뮤p 더하기 뮤p제곱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뮤의 p의 k승인데요. 뮤1은 이 정의에 의해서 1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뮤p는 프라임이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사실 여기부터는 전부 다 m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p제곱이 pm승을 나누니까 이 뒤의 값들은 모두 다 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항만 남는데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라임 넘버의 파워 승이 있을 때는 이 대문자 f의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멀티플리커티브의 장점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n을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뮤가 멀티플리커티브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정의한 이 fn이 멀티플리커티브이다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면 대문자 fn이 멀티플리커티브이고 이 숫자들끼리는 전부 다 서로 소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프라임이니까요. 그런데 멀티플리커티브이기 때문에 서로 소인 것에 대한 함수값은 곱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fn은 대문자 fp1의 k1승 곱하기 쭉 해서 대문자 f의 pr의 kr승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멀티플리커티브 펑션의 큰 파워입니다. 이게. 근데 2번에서 어떤 프라임의 k승은 0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0이 됩니다. 뭐 실제로 이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는데 다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고요. n이 p의 k승일 때는 함수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자연수 n, 그러니까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6.2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메비우스 뮤 펑션 정의했고요. 이 함수가 멀티플리커티브인 것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함수 역시 멀티플리커티브이고 함수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를 증명할 건데 그때 이 메비우스 뮤 펑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오늘 배웠던 성질들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6.2의 첫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